안녕하십니까. 다다름 취업연구소 대표 오택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그동안 한 2년 정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오랜만에 제가 2026년 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오늘 가볍게 첫 촬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경험 질문 답변 정리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입니다. 경험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 또 조직 적합도 등을 판단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험 질문의 종류로는 가장 많이 묻는 갈등 해결 경험, 또 협업 성공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 또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서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점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험 질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합성,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어본 질문에 맞게끔 답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경험을 물어봤으면 갈등을 얘기하고, 또 실패를 물어봤으면 실패를 얘기하고, 청렴해본 경험을 물어봤으면 청렴한 경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극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 키워드가 실제로는 틀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렴이라는 뜻은 성품이 맑고 높아 탐욕이 없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청렴했던 경험을 제가 질문해보면 원칙과 규정을 잘 지켰던 경험과 같은 것으로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공정했던 경험으로 하죠. 물론 아주 넓은 범위를 넓혀버리면 그것도 이제 청렴했던 경험으로 쳐줄 수 있겠지만 그 단어의 원뜻에 맞게끔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험은 갈등 해결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 예를 들면 아이폰을 살 거냐, 갤럭시를 살 거냐, 공기업을 갈 거냐, 사기업을 갈 거냐, 대학원에 진학할 거냐 말 거냐, 나의 개인적인 내적인 갈등입니다. 당연히 면접 질문에서는 이것을 묻는 게 아니겠죠. 두 번째는 팀플을 하면서 타인과의 갈등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갈등은 의견의 차이, 의견의 충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팀원들과 그 조과제를 할 때 다른 팀원은 A 주제를 주장했고 저는 B 주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의를 드렸는데, 제가 주장했던 B 주제를 했을 경우에 잘만 하면 좋은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팀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저는 갈등 해결 사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내가 공부해서 설득한 게 아니라 교수님의 권위, 조교 선생님의 권위를 빌어서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맞지 않습니다. 갈등의 뜻은 의견의 충돌, 감정적 대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내가 타인과 불편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믿거나 싫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조과제를 할 때 팀원이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또 단체 생활할 때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또 갈등 상황이 되고,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또 갈등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이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했던 경험인데 잘못 찾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아마 이런 경우를 본인 또는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혼자 그게 갈등이 맞습니까? 그게 갈등 해결 경험이 맞습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걸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한 의견 차이, 단순한 의견 충돌로 갈등을 해결했다. 네, 이거는 저도 컨설팅 할 때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주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좀 대책을
취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는 경험 질문에서 첫 번째 적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질문의 키워드에 맞게끔 답변을 정리할 것. 갈등이면 갈등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례를 찾을 것. 청렴이면 청렴의 뜻에 맞게끔 그 사례를 찾을 것. 힘들었던 경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원칙과 효율성 중에 갈등했던 경험, 수없이 많은 이 경험 질문의 키워드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그게 맞게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성입니다.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구체성이 없게 답합니다. 자소서에도 마찬가지고 면접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팀원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는데 긴밀하게 소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도 제가 1대1로 컨설팅하고 있는 분인데 타인을 배려했던 경험인데 인턴하면서 대리님과 팀장님이 어떤 업무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무가 어려웠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지만 듣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얘기를 듣고도 말은 이해가 되지만 머릿속에서 하나도 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즉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면접관 입장에서 경험 질문의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지? 자소서도 답답하고 면접 답변도 답답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동아리 활동할 때 안 되고 태권도 동아리 활동할 때, 대회 활동할 때 안 되고 마케팅 대회 활동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례 중에 구체성이 없는 사례. 네, 저는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을 할 때 상사님과 2주 정도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이대로 6개월을 지내기는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사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었고 상사님과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게 구체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답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공사 인턴을 할 때 상사님과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상사님은 제게 업무 지시를 할 때 대충 하세요. 알아서 해도 됩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하면 될걸요와 같이 불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 스타일은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보고서 완료하세요와 같이 명확한 업무 지시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상사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제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상사님께서는 본인이 2년 전에 인턴을 할 때 떠올려보니 너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니까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같아서 인턴님을 배려한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속상해할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 상사님과의 갈등도 해결되고 업무 지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전자와 후자 이해가 다릅니다. 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고 전자는 그래서 왜 불편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데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는 꼬리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패스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좋은 또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적합성, 두 번째 구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에 물어본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찾을 것. 두 번째, 절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여기서 구체성은 경험 질문 아니고도 모든 질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영상을 좀 만들어서 드리고요. 이것 이외에도 두 가지씩으로 얘기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타 기법,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순으로 얘기할 것 등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아니어도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얘기하시면 되고 경험 질문 답변을 할 때 주의사항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경험이 없다고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엄청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속에서 잘 끌고 와서 본인이 잘 의미부여만 하면 됩니다. 약간의 양념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과장하거나 너무 많이 포장하거나 그리고 아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면접관들은 다 눈치를 챕니다.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지원자들의 경험 질문을 들어보면서 이상하다 싶은 것은 반드시 공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마실 것. 네, 두 번째는 기승전 직무 어필하는 건데, 이를테면 마지막에 저의 이런 갈등 해결 경험을 살려서 내부 직원들과 또 원만하게 지내고 또 외부 손님들이나 고객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응대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실패 경험을 살려서 항상 교훈점을 쌓고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이걸 꼭 넣으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아닌 다른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아집니다. 그냥 물어본 경험 질문만 담백하게 답변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궁금하면 더 물어보면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 기여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자꾸 물어보지도 않았던 직무 어필, 이거 가지고 회사 어필을 할 거를 굳이 마지막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더 쓰게 되면 답변만 길어지고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변에 차별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어본 경험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잘 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유튜브 영상 촬영한다고 조금 긴장돼서 말도 좀 빨라졌는데 하루에 뭐 한 개 혹은 일주일에 한 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영상을 올릴 거고요. 제가 편집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도 편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저씨하고 내가 컨설팅을 받아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다다름 취업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다름 취업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카카오톡 채널톡 다다름 취업연구소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